안녕하세요. 공대입니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총 함수는 48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함수 종류를 많이 알면 좋지만 이렇게 많은 함수를 모두 익히고 사용을 할 수는 없죠. 오늘은 함수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소개할게요. 함수는 수식임을 나타내는 등호, 는을 시작으로 함수명과 인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함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구성 형식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사용 방법들 알아볼게요. 이제 배송 건수 시트를 볼게요. 종로 지점에 배송 현황표가 있어요. 이 배송 건수의 총 합계를 구해보죠. 함수를 사용할 때는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 선택한 셀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이 수식 단추를 선택을 하거나 수식 탭에 함수 마법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처음 사용한다면 이 함수 마법사 가이드를 참고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함수 삽입을 선택을 해봅니다. 함수 마법사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내가 함수명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여기 함수 검색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주 선택해서 어느 범주에 있는 함수인지 함수를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이 함수 검색에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 sum을 입력을 해보고 검색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함수 선택 목록 상자에 함수명에 sum이 들어가는 모든 함수가 표시가 되었어요. 함수 선택에 sum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입력 상자에 커서를 두고 합계를 구할 범위인 B4부터 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봅니다. 그럼 아래 수식 결과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할게요. 총 배송 건수의 합계가 계산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 D13셀에 는을 입력하고 sum 그리고 가로까지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인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셀 주소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에는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이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면 바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실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수학 삼각 선택하고 쭉 드래그해서 sum 함수를 찾아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 라이브러리는 각 함수가 어느 범주에 속해져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수 라이브러리는 사실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배송 건수 이 시트로 와서 이번에는 직접 함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직접 함수를 입력할 때는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평균 배송 건수를 계산을 해보죠. 는을 입력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세요. 가로 닫고 엔터. 함수 안에 사용된 이 셀 주소는 방금 저처럼 범위를 드래그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셀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하는 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함수는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만으로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응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예제의 12월 수강생 시트와 수납팀 시트의 수강생 명단을 비교해서 서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이 경우 서로의 자료를 비교해서 누락되거나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주는 함수가 있을까요? 현재 시트 안에서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중복값을 찾거나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으로 이중 입력된 데이터는 찾아서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자료를 대조해서 누락 및 중복된 값을 찾아주는 함수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경우에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자료를 크로스 체킹해요. 조건에 맞는 합수를 구하는 함수로 어떻게 자료를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2월 수강생 시트와 수납팀 시트 표 오른쪽에 숫자 1을 먼저 채워볼게요. 1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수납팀에도 역시 숫자 1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로 숫자 1을 채울게요. 이렇게 표 오른쪽에 숫자 1을 채우는 이유는 찾을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준 거예요. 수강생 시트로 돌아와서 H4셀을 선택하고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에 만들어둔 숫자 1의 합계를 구해보자. 는 SUMIF 찾을 대상이 있는 수납팀 시트의 비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쉼표로 인수 구분하고 다시 12월 수강생 시트로 돌아와서 찾을 값이 있는 비열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쉼표로 다시 인수 구분하고 수납팀 시트로 와서 합계를 구할 범위, 만들어준 숫자 1이 있는 이 열을 전체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수식 입력줄을 잠깐 볼게요. 시트명과 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시트를 참조할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 앞에 워크시트명 그리고 느낌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명 앞 뒤로 작은 따옴표가 생기게 돼요. 이 12월 수강생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 시트명은 생략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시트명을 생략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 셀 주소 B열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H4셀의 결과값을 구했으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함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H열에 계산된 결과값이 0, 1, 2로 나눠져서 계산이 되었어요. 결과값이 0이면 이 수납팀 자료에 같은 이름이 없는 경우고 이 결과값이 1이면 수납팀 시트에 같은 이름의 수강생이 한 명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결과값이 2이면 수납팀 자료에 같은 이름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납팀 시트의 F4셀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SUMIF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12월 수강생 시트에 비교할 B열을 지정을 하고 수납팀 시트로 다시 돌아와서 역시 B열 쉼표로 인수 구분하고 다시 한번 12월 수강생 시트에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G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하면 역시 이 수납팀 시트의 자료에도 결과값이 012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을 보고 두 자료를 비교해서 어느 데이터에 어떤 수강생이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복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SUMIF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지나간 거지 싶으시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SUMIF 함수를 활용해서 두 자료를 크로스 체킹해 보았는데요. 조건 합계를 구할 때는 SUMIF, 조건의 참조값을 구할 때는 VLOOKUP.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함수를 알고 있어도 상황에 접목시키는데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결국 함수에 대한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함수 파트에는 상황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다양하게 비교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